은퇴하고 나서 제2의 인생. 참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을 꿈꾸시죠. 평생 모은 퇴직금으로 안정적인 가게 하나 딱 차려서 좀 여유롭게 노후를 보내고 싶은 마음. 특히 파리바게트처럼 뭐 전국 어디에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아는 브랜드라면 에이, 설마 망하겠어? 하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요, 만약 그 안정적일 것만 같던 꿈의 이면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5가지의 악몽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예비 창업자의 실제 상담 사례를 가지고 그 화려한 간판 뒤에 가려져 있던 아주 냉혹한 현실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한마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자 사실상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일하고 명예퇴직하신 김 과장님이 상담 마지막에 깍 털어놓으신 심정이에요. 아내분과 함께 동네에서 번듯한 빵집 하나 운영하는 게 평생의 꿈이었고 그 꿈의 꼭대기에는 당연히 파리바게트가 있었죠. 하지만 아주 꼼꼼하게 현실을 분석한 끝에 그는 창업을 포기했습니다. 도대체 왜 인생의 꿈이 악몽이 될 뻔했다고까지 말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따라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김 과장님이 소중한 퇴직금 2억 원으로 꾸었던 그 꿈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그 꿈을 위협했던 아주 현실적인 5가지 악몽들을 차례대로 마주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알게 된 김 과장님이 과연 어떤 현명한 선택을 내렸는지까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주인공 우리 김 과장님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수원에 있는 대기업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다가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쥐어진 퇴직금은 2억 원. 누군가에겐 큰돈이고 누군가에겐 아닐 수도 있지만 김 과장님한테는 지난 30년의 땀과 노력이 그대로 담긴 그야말로 인생 자체와도 같은 돈이었습니다. 김 과장님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어요. 위험한 투자는 하고 싶지 않았고 아내랑 같이 동네에서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가게를 꾸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파리바게트를 떠올린 겁니다. 야,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본사가 안 망하는 한 내가 망할 일은 없지 않겠어? 바로 이것. 이게 바로 대형 프랜차이즈가 주는 가장 강력한 믿음이자 때로는 가장 위험한 착각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김 과장님이 마주한 첫 번째 악몽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의 달콤했던 꿈에 가장 먼저 찬물을 확 끼얹은 것.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초기 투자 비용의 현실이었습니다. 2억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했던 그의 생각은요,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김 과장님이 가진 자본의 전부는 정확히 2억 원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보증금도 내고 인테리어도 하고 필요한 장비도 다 들여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부터 보실 숫자들을 보면 그 생각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거 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딱 명시된 공식 비용입니다. 30평 매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게의 얼굴이죠. 인테리어 비용이 약 1억 원. 빵 만드는 데 제일 중요한 오븐이나 쇼케이스 같은 장비가 8천만 원. 간판이랑 테이블 같은 가구가 6천만 원. 그리고 처음 가게를 채울 빵 재료랑 포스기 같은 기기 비용이 2,100만 원이에요. 자, 이걸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벌써 2억 6,100만 원입니다. 시작부터 김 과장님 예산을 6천만 원이나 훌쩍 넘어버렸죠. 아니, 아직 가게 보증금은 구경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공식 비용 말고도 우리가 흔히 숨겨진 비용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가맹비, 교육비는 물론이고요. 가장 큰 덩어리가 바로 점포 보증금입니다. 파리바게트가 들어갈 만한 목 좋은 상권이라면요. 최소 8천만 원에서 1억 원은 그냥 넘어갑니다. 만약에 기존에 장사 잘 되던 가게를 인수라도 한다면 권리금까지 추가되죠. 여기에다가 가게 열고 초반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비상금으로 5천만 원 정도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계산해 볼까요? 공식 비용 약 2억 6천에 보증금 넉넉히 1억 잡고 가맹비랑 교육비, 비상금까지 다 합치면 와, 최소 4억 5천만 원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금액이 나옵니다. 김 과장님 퇴직금 2억 원의 2배가 훌쩍 넘는 돈이죠. 이 시점에서 김 과장님의 꿈은 이미 막대한 은행 대출 없이는 첫 삽조차 뜰 수 없는 그냥 신기루가 되어버린 겁니다. 좋습니다. 어떻게든 무리해서 2억 5천만 원 대출받아서 겨우 가게를 열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제 두 번째 악몽, 바로 수익률의 환상과 마주할 시간입니다. 매달 통장에는 분명 수천만 원이 찍히는데 이상하게 내 손에 남는 돈은 왜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치는 걸까요?
파리바게트 가맹점의 전국 월평균 매출이 약 6,300만 원이래요. 와, 이 숫자만 들으면 정말 쏠깃하죠? 한 달에 6천 넘게 벌면 완전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매출이 아니라 모든 비용을 다 빼고 나서 내 주머니에 실제로 남는 순이익입니다. 그 많던 돈이 대체 어디로 사라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외식업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하면 기대하는 순이익률이 한 15% 내외 정도 됩니다. 매출이 6천만 원이라면 세금 떼기 전에 한 900만 원 정도는 남겠구나 기대를 하는 거죠. 하지만 파리바게트 현실은 생각보다 더 박합니다. 여러 점주님들의 실제 사례를 분석해보면 현실적인 순이익률은 10%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 5% 피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월 수익으로 따지면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수익률이 낮은 걸까요? 월 매출 6천만 원을 기준으로 지출 내역을 아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먼저 빵 만드는 데 들어가는 밀가루, 버터 같은 재료비가 매출의 40%예요. 무려 2,400만 원이나 나갑니다. 여기에 본사에 내는 로열티가 8%, 480만 원이죠. 제빵기사님과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로 약 1,500만 원, 가게 월세랑 관리비로 600만 원, 카드 수수료나 기타 잡다한 비용으로 300만 원. 이걸 싹 다 빼고 나면 점주 손에 남는 돈은 세금 떼기 전에 약 600만 원입니다. 여기서 대출이자까지 내고 나면 김 과장님이 대기업 다닐 때 받던 월급보다도 적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억대로 투자해서 사장이 됐는데 월급쟁이보다 못 벌 수 있다니 김 과장님은 이때 정말 깊은 한숨을 내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악몽은 정말 많은 분들이 쉽게 간과하는 지점입니다. 바로 본사의 리스크죠. 가맹점은요, 본사라는 거대한 배에 올라탄 작은 보트나 마찬가지예요. 배가 흔들리면 보트가 무사할 수 없겠죠. 대기업이라 안전하다라는 그 믿음이 어떻게 깨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PC그룹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대한 식품기업 맞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죠. 과거에는 연간 1,200억 원이 넘던 영업이익이 최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800억 원대로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대한 기업의 이익이 이렇게 수백억 원씩 줄어들고 있다는 건 분명히 위험 신호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국제 정세가 불안해서 밀가루나 유제품 가격이 폭등했고 해외 사업에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국내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본사의 이익이 줄어들면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재료 가격을 올리거나 마케팅 지원을 줄이는 거죠. 결국 본사의 어려움은 고스란히 가맹점주의 부담 증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네 번째 악몽은 시장의 냉정한 변화입니다. 바로 소비자들의 외면이죠. 한때 베이커리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파리바게트. 과연 요즘 소비자들, 특히 트렌드를 이끄는 젊은 세대에게는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요? 예전에 파리바게트가 성공했던 공식은 표준화와 접근성이었어요. 어느 지점에 가도 똑같은 소시지빵을 믿고 먹을 수 있다는 신뢰였죠. 하지만 지금 시장의 주인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들은 이제 예측 가능한 맛보다는 그 가게만의 스토리가 담긴 개성있고 특별한 빵을 찾아다녀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인증샷을 부르는 그런 독특한 경험을 원하는 거죠. 노티드 도넛의 그 폭신한 크림, 런던 베이글 뮤지엄의 쫀득한 베이글. 이걸 먹으려고 왜 사람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설까요? 바로 파리바게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맛과 경험을 주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들 제품 가격이 파리바게트 빵이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비슷한 돈을 낸다면 소비자들은 당연히 더 새롭고 특별한 경험을 선택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파리바게트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김 과장님의 꿈을 완전히 접게 만든 마지막이자 가장 결정적인 악몽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건 정말 대다수의 예비 창업자들이 계약서에서 그냥 지나치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인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현실을 알게 된 김 과장님의 최종 선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10년 주기 리뉴얼이라는 덫입니다. 가맹 계약을 보면 10년이 되면 본사 규정에 맞춰서 대대적인 매장 리뉴얼이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이게 그냥 페인트 칠하고 조명 바꾸는 수준이 아닙니다. 바닥부터 천장, 간판, 테이블, 심지어 수천만 원짜리 오븐까지 본사가 지정하는 최신 디자인과 장비로 싹 다 교체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초기 인테리어 비용의 70%에 육박합니다. 즉, 1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 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생각해보세요.
10년간 정말 열심히 벌어서 겨우 대출금 다 갚아놨더니 다시 억대 빚을 내서 가게를 뜯어고쳐야 하는 상황. 이건 뭐 끝이 없는 굴레나 마찬가지죠. 이 모든 악몽 같은 현실을 마주한 김 과장님은 결국 파리바게트 창업이라는 그 오랜 꿈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죠. 바로 아내분의 손맛을 살린 작은 순댓국밥집이었습니다. 빵집보다야 고되고 겉보기엔 덜 화려할지 몰라도요. 그 선택의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단 7천만 원, 파리바게트 예상 비용의 6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본사에 내야 하는 로열티도 없고 비싼 재료비 걱정도 없습니다. 현재 그는 월 500에서 600만 원의 안정적인 순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이대로라면 불과 1년 반 만에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게 됩니다. 거대한 브랜드의 이름에 기대는 대신에 스스로의 힘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진짜 안정적인 성공을 이뤄낸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파리바게트 창업이 다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훌륭한 입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시는 점주님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김 과장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창업이라는 건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화려한 간판 뒤에 숨겨진 숫자와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손에 30년이란 대가인 소중한 퇴직금 2억 원이 있다면 이 모든 현실을 알게 된 후에도 그 안전한 꿈을 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